예, 제5차 어린이 죽음교육 공청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마지막 공청회라서 1, 2회 때는 저희들이 특별한 이제 분들을 공청위원으로 지정해 드리고 그분들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 4회 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린이들 대표를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를 공청위원으로 모시고 어떤 말씀이라도 어린이 중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실천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아이디어 제시가 됐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큰 그림, 작은 그림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30분 정도 어, 저희들이 서로 자유로운 그 의견 교환을 하고 나머지 에, 총 5차에 걸친 그 공청회를 듣고 저희 공동 주최하신 그대암 임경희 대표님과 그다음에 저희 옥스퍼드 휴먼즈의 저하고 그다음에 연구부장이신 조명진 선생님이 이제 같은 이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것, 감상을 한번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오늘 모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어떤 분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중교육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그 외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면 의견을 편하게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뭐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오늘 특별하게 에, 특별하게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그 오늘 그 어린이들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죽음 학습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어, 그 큐블러로스의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음, 뭐 어떻게 실천적으로 죽음에 대한 지혜를 얻을까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굉장히 큰 문제니까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고 큐블러로스의 말을 잠깐 기억하자면은 그분이 던진 질문이 이런 것이죠. 어떻게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과 대면할 수 있을까? 결국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어떻게 인간은 여기서 인간을 아이들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한함, 즉 자신의 죽음과 대면하고 평화롭게 죽음에 나중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큐블러로스가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첫째는 중환자들과 죽어가는 환자들 옆에 있어봐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그들이 겪는 그 혼란스러움, 그들의 그 총체적인 죽음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 자신의 유한함을 수용하는 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큐블러록스가 소개한 두 번째 방법은 그분이 이제 살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실, 고통을 겪으면서 사신 분들을 잘 관찰한 결과 거의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유한함을 좀 더 쉽게 수용하고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제안은 자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고통이나 아픔, 상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 그것이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신이 임종에 가까이 있을 때에도 편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세 번째는 이것이 이제 어린이 죽음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을 일찌감치 요양원과 병원에 노출시키고 아이들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하라. 우리 에, 지난번 어린아이들 공청회 때 한번 나왔던 얘기죠. 우리 정현채 교수님께서 특별히 또 강조하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그들 앞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어쩌면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시키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어느 때라도 어느 때든 죽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상기시키고 그것에 이제 준비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운다면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또 불행하게도 아이가 불치병에 직면해도 보통 죽음에 직면해서는 아주 극도의 고통스러운 단계를 거치죠. 처음에는 부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노가 터지고, 그다음에 타협하려 하고, 그다음에 우울증에 걸리고, 끝 단계에 가서야 간신히 평화를 찾는데 이러한 그 가정 내에서 아이들과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예, 아이들이 자신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평안하게 자신의 인생의 유한성을 수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 키블러로스가 얘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제 생각엔 부모의 의지만 있으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실천적으로 죽음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가 던져놨기 때문에 한번 생각이 나서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현아님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예, 부분이 있으시면 안녕하세요. 해주시면. 박근혜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임경희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그 웰다잉이라는 교육을 웰다잉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 사실 많은 생각과 이런 경험 같은 거를 모르는 상태로 우선은 좀 많이 들어보고 어떻게 이제 해야지 될 건가 이제 저도 이제 준비하는 상태로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고 임경희 선생님 덕분에 엘리자베스 큐블러스의 어떤 책도 좀 보고 또 그 추철주 선생님의 저기 뭐야 책도 좀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우리 가족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어린아이들에 대한 거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지금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림책 읽어주는 할머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 아이들한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생각도 못 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이 알려주신 책을 제가 이제 빌려서 읽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그 어린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말할 건가 요거를 이제서야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요런 강의와 요런 거에 대한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보고 듣고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까 해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저기 지적해 주셔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고 한데 일단은 저는 그냥 이렇게 다른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이제 차츰차츰 이렇게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정연채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죽음 후의 얘기라든가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이제 그렇게만 그냥 기동량만 했다가 이제 좀 제대로 다르게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보고 보고 느껴야지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달리 말씀은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잘 듣고 잘 배우고 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경숙 선생님은 잠시 지금 자리를 비우신 것 같고요. 혹시 세복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시죠. 아, 저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좀 더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노현주님. 음, 예. 그러면 그 다음 자리가 이경숙 선생님 돌아오셨는데 이경숙 선생님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도 방금 말씀하신 분 의견처럼 인재에 접하는 어떤 새싹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견을 많이 듣고 계속 접해가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죽음에 대해서 조금 접근해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주변에 가끔씩 이런 공청회라든지 또 카톡에 어떤 단톡에 기사가 나오면 가족들이나 친구, 지인들에게 이렇게 좀그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박효남 선생님이신데 그분하고 똑같이 저도 이제 어, 퇴직을 하고 초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한 시간 반, 또 1시간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림책으로 좀 접근해 보고자 하고 있고 어제 지금 사기 모임을 이제 최종적으로 출석 수업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그 회식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어떤 어, 음, 어떤 식으로 그 어린 유치원 6살, 그다음에 7살, 8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죽음에 관한 그림책들을 접근시킬 것인가 이렇게 질문도 드렸었는데 김경희 쌤께서 그냥 읽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좀 감을 잡아는 상태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공청회를 몇 번 참여했었는데 그동안 공청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예. 예. 저는,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하도 애쓰시는데, 제 사견이지만, 예, 사견이지만, 예. 저도 이 프로를 계속 이제 듣다가 말다가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이잖아요. 1등이고, 지금 이제 자살 예방 교육법이 이제 공포가 되면서,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육 과정에 창의적 재량 활동이 있어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학교마다 넣어요. 학교마다 넣고, 거기에 대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면서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 기증, 예,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이 강사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공식적인 그건 아니지만 일단 죽음이라는 단어가 애들한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지금. 예, 중학교, 고등학교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어, 한 학기에 뭐 2시간 뭐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면 아이들이 이 상가 죽음에 대해서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올라오 유치원부터 이게 애들이 심어져 왔다고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강의를 하면 그게 어째 심화된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전혀 그런 준비 없이 하니까 뭐야? 자살? 그럼 자살하지 마라? 그래. 그럼 우리 안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죽고 싶으면 죽는 거지. 뭐 심지어 남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죽음 예방 교육이라는 게 결국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삶에 오게 돼 있는 것이고 한데 그러면 그 오게 돼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맞아들여야 하는가. 이게 좀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마지막에는 애들이 좀 수긍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냥 죽어서는 안 되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생사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떤 삶에 있어서 아주 마무리의 그 비중이 커요. 지금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거는 어차피 아주 평소에도 진지하게 숙고를 하면서 살아가면 삶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아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어떤 죽음 교육을 하면 공포감을 주지 않나. 예, 공포감을 주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이미 이 아이들은 지금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묘라든지 어떤 자연 친화적인 에서 뭐 새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동물들이 죽음을 많이 봤다고요. 얘들이. 많이 받고 그 동물들하고 어떤 이별하면서 어떤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이미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뭐 나비가 죽었다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하고 슬프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그런 나비가 다시 살아오나? 고양이가 다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가지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깝게 근접한 것이 그림책을 통해서 한다. 그 다음에 얘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심어주지 않고 그 애들 수준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것을 접목해서 녹여 들어가면 얘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자살 예방 교육을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섬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러면 어떤 죽음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적어도 능동적으로 갖고 나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저도 쭉 들으면서 왜 굳이 유치원이나 또 뭐 초등학교에서 이 죽음 교육을 반대할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어떤 뭐 그림책으로 하든 뭐 어떤 다른 그 활동을 통해서 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지금 제가 이제 가지게 되었고 또 그런 어떤 세부적인 그거를 저도 지금부터 지금 고민을 지금 한번 해봅니다. 예. 해보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우리 손녀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걔한테. 할머니도 늙으면 죽는다 이러면 할머니 너무 슬픈 소리 하지 말라고. 너무 슬픈 소리 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저기 빨리 안 죽을 것 같다고. 그래도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는데 일단 그 애들이 죽음은 없어진다, 사라진다는 공포감은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한테 시킨다고 해요. 저기 그 동물이 죽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치원 때 이렇게
태어나서 죽는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흔히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볍게 하듯이 하면서 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죽으면 다시 못 만난다든지 똑같은 그 현상이 일어나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못 한다든지 이런 게 뭐 사람이 이제 죽으면 말길이 끊기잖아요. 서로 대화를 못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걸 아주 자연스럽게 그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그런 거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뭐 자살 예방이니 뭐 삶에 대해서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밑에 기초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을 이루는데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림책을 통하든 또는 어떤 영상을 보여주든 뭐 글을 써서 한번 성찰을 해보든 이런 방법을 아이들이 좀 충격이라면 좀 우습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자살 예방이니 이런 것도 일단 이 죽음 교육을 아주 자연스럽게 미리 기초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생명의 소중함이나 어차피 삶에서의 죽음이나 생이나 사는 같다는 거 그런 것을 어차피 하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도 어떤 삶의 성찰로 이어져서 조금 더 저도 한 60이 넘어서 이제 생사학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한 40에 대해서 이 죽음학을 좀 공부를 했더라면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철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아이들한테 가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자연스럽게 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열심히 듣고 또 임경희 선생님이 또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또 하면서 저는 제 삶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된 거를 또 좋은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드리고 또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해 주셨군요. 예. 비디오 키신 분, 또 신우균 선생님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예. 아유, 너무 대장정의 길을 고생스럽고 또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더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 이제 청소년들하고 함께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콘텐츠가 있어서 좀 배움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3, 4, 5학년 대상으로 하는 자연봉사란 무엇인가 또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강사로 저기 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줄곧 하면서 느낀 거는 아직도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나 사회복지라는 그 형태의 컨텐츠를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PPT 프로그램 50피스 정도 되는 거를 한 45분 수업, 40분 수업 2시간 만에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 불합리한 것들을 구성된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우리 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게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줄곧 이제 이런 강의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름의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강의안을 아이들하고 가지고 가요. 그래서 지금 주입식의 강의가 만들어져야 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 자체가 다 주입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PPT 쫙 띄워놓고 읽어주고 동영상 몇 개 보여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오히려 아이들은 막 날아가고 있는데 강사들은 기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올해도 그렇고 이제 그렇지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라는 걸 하는 거는 3, 4, 5, 6학년을 강의를 하면서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 오히려 저는 많이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PPT를 보고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모둠으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서 자원봉사란 어떤 것인지 만들어내고 어떤 걸 하면은 자원봉사를 좀 더 이롭게 할 수 있는가를 그 아이들 마음에서 끌어내고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배우고 그걸 가지고 다시 아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뭔가의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강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란 아이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한 반에 그러니까 3교시, 6교시를 하는데 1일 2교시예요. 1일 2교실에서 3일차를 거쳐서 이제 3회차를 거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소중한 시간인데 외부 강사라고 와가지고 외부 강사들이 그 아이들 수업을 뺏어서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뭔가 아이들 머릿속에 심어주고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강사로서의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 좀 필요하고 또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네들 학교 앞에 신호등이 없으면 신호등이 없는 거를 교육청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자기네들 학생들끼리 설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 가지고 교육청 자기 학교 앞에다가 신호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사회복지라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가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차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렇듯이 죽음 교육 역시도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교육감을 만나가지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지만 이런 죽음 교육 역시도 우리가 아이들을 얼만큼 인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학습이 될 수 있고 정규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성인들의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거는 무서워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두워질 거야. 뭐 두려워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이미 먼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죽음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AI라든가 머신이라든가 어떤 전자 프로그램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접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뭔가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죽음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죽음은 그만이죠. 뭐 그 얘기는 뭐냐면 게임에서 수많은 시스템으로다가 머신들이 싸우면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가치관이 달라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달라져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어떤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교육은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5, 6명의 모둠끼리 만들어 놓고 죽음이 뭔지 너희들끼리 한번 만들어 봐. 그리고 죽음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되고 너희들 수준에서 죽음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찾아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과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논쟁을 벌여서 그 아이들이 이 우리나라의 논쟁이나 토론의 문화가 너무나 안 잡혀 있는 것이 가장 큰 험이거든요. 몇 마디 하면 싸우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많은 그 논쟁이나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면은 아이들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른들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동심의 세계로 다시 순화시켜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기성세대의 성인으로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은 이게 웃기는 거예요. 죽음이 서로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너무도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동심을 가지고서 성인이 받아서 그대로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다시 한번 검토가 됐을 때 자기들의 잘못된 죽음에 대해서도 '아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들이 죽음에 대한 것에 바른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현 시대의 교육이에요. 지금 정규 과목으로 국어, 수학, 뭐 영어, 과학이 있지만 이러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급급한 부분이지, 그리고 또 요즘 사교육이라는 게 너무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학교 수업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게 의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외부 강사로서 아이들을 접하고 지금 아이들을 인제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고, 그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어른들한테 자기들 마음 잘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벌써 "그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언어로다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벌써 이럴 텐데." 뭐 이런 생각을 이미 알고 있어요. 짐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정확한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려면 우리 기존 세대들의 어떤 긍정적인 사고의식이 좀 바뀌어서 아이들의 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사실 지금 어떤 아이들에게 길거리에서 만나건 어디서 만나건 너 죽으면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바른 말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어른들이.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일단 지워지게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 마음에서 동심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강의하고 교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에 가서 사회복지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강의 가 가지고 우리 기성세들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너희들의 교육관이 이 메리토리라는 이런 1등서부터 10등까지 세워놓는 이러한 어떤 그 성적 순위의 방법들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고 어른들로서 정말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선생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25명이지만 20여 명의 다 각자의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특징이 있고, 나는 국어를 못하지만 이놈은 영어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수학을 잘할 수도 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걸 잘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특성은 뭘까요? 공부를 다 잘한다면 그 특성이 없다는 거죠. 그 아이의 자기 주특기가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놨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가를 빨리 이 강사라든지 선생님들이 빨리 찾아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교육부라든가 또는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어떤 시스템의 과정들이 좀 더 이런 폭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고, 또 제가 참여하면서 늘 또 이런 토론을 원했고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좀 듣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 맞는 건가, 이게 또 아이들에게 강의를 할 때 또 다른 선생님은 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게, 또는 다른 선생님들로 봤을 때 어떤 교육의 어떤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학을 많이 하고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도 우리 그 초등학교 아이들과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늘 강의를 할 때 저는 참 느끼는 게, 제가 1교시를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제 탁자로 모여와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 강의 머리가 허옇게 됐는데도 그 아이들은 제게 다 와가지고 사탕을 하나 테이블에 두고 가고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서 줘요. 선생님, 아이들이 떠든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희는 우리 아이들이 요즘 이렇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하게끔 한 뭔가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과 내가 뭔가 통하고 있더라. 아, 애들이 노는 시간이면 요즘 공기를 또 많이 해요. 그럼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공기를 하고, 선생님도 잘하네. 이 나이 든 사람의 너희들과 같이 놀 수 있고, 너희들과 어울릴 수 있고, 너희들과 생각이 같아.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딱지치기도 가서 해주고, 딱지도 만들어주고, 노는 시간이면 이렇게 해서 자연히 놀고 땡땡땡 치면 자연히 제자리로 돌아와 앉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런 것은 아이들이 인정하게끔 하는 교육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교육할 때 무조건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 짓고 결정해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아이들 스스로가 죽음에 대해서 만들어내자는 거죠. 만들어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죽음이 있어서 분임이 예를 모둠이 5모둠이 있다 그러면은 그 5모둠에서 나오는 결과지를 가지고 철판 저기 화이트보드에다 붙여놓고서 그것을 읽어보고 거기에 잘된 그 모둠에다가 자기 스티커를 붙여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의 생각도 내가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되는 건지 소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려면 철학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심리적으로 전달이 될까요? 안 되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져야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있는 어떤 그 하이 클래스의 모습보다는 좀 더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아이들의 손톱을 잘랐을 때 그 손톱의 아픔은 어떤 건지, 칼로 베었을 때 그 손의 아픔은 어떤 건지,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나의 죽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죽음학의 웰다잉이라는 강의를 지금 하게끔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2일서부터 15일까지 그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강사들은 그 안에 그 강의만 들으면 그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어디에 가서든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죽음학에 대한 강의의 주체는 어디에 있느냐.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초점은 고령자에게만 맞춰 있다는 것도 큰 문제예요. 고령자에게만 맞춰 있다는 건데. 근데 그러한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그 강사님들을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강사님들이 PPT를 보통 한 40피스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해요. 근데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그 할아버지 고령자들이 과연 그 PPT를 보면서 읽어가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강의를 듣고 진정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냐 이거죠. 제 생각엔 그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노인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 웰다잉 강의는 절대 PPT 안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강의안도 준비 안 해요. 제가 살아온 거, 제가 공부한 거,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오고 견뎌오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가서 그 자리에서 한 달에 한 번씩밖에 강의를 안 하지만 눈을 마주치고 가슴으로 하고 눈물을 같이 흘려주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강의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는 몸에 와 닿는 강의고 이것이 어떻게 내가 진짜 죽음을 잘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남은 시간이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하루를 모르고 살아갔다는 지금까지 그 계획 없었던 그 시스템이 나의 하루를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강의는 과연 어떤 강의냐 이거죠. 내가 죽으면 막연하게 내가 언제 죽을 거라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오늘 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씻겠다라는 이러한 명언이 있듯이 그분들에게도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당장 오늘 와서 저하고 강의를 하고 제 강의를 듣고 있지만 오늘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아이들을 보고 아 이쁘다라는 소리, 길거리에 지나가 다니면서 휴지 하나 주셔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내일 죽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그런 강의에 대해서. 그분들은 저한테 처음에 욕도 했어요. 젊은 놈이 말이야 어디다 대고 와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게 했지만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는 제 강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제 택자에다가 차와 저도 눈물 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초코파이를 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 테이블에 초코파이를 한 달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다 부서져가지고 흩어진 걸 제가 이렇게 뜯는데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주려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안 버리고. 어느 겨울날은 목도리도 따와가지고 목도리도 갖다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웰다잉이라는 강의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뭐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심리학 강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정말 강의하는 사람이 진심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심이 전달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아, 저 사람이 정말 내 건강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바른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의식이 서로 교감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나라 그 유교 사상이나 봉건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 젊은 선배들에 대해서 사고력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지금 8년 차 가까이 한 군데서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볼 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뭔가 그들의 정서에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강사와 교육생으로서의 합리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의논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뜻깊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세복세복 김동조 PC 큰 화면용 님께서 말씀하고 싶다고 손을 들으셨는데요. 네,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어, 일단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뭔가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그때가 한 3학년, 아니면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인데, 이제 그 책장에서 어떤 책을 봤었냐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책이 한 권이 거기에 꽂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엄청 많은 사진들이 있었고, 그 사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어, 그, 뭐 머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어디에 뭐, 신체가 이렇게 훼손되거나 손상되어서 그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사진들이 수십 장 있는 사진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걸 보고 어떤 엄청난 충격이나, 물론 모르겠어요. 심리 검사를 해보면 그때 네가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거를 잘 기억해 보면 어떤 엄청난 충격이나 두려움이나 공포감 같은 거를 느끼기보다는 어, 어, 계속 뒷장을 넘기면서 어, 이런 사진이 또 있나 싶어가지고 그 책을 계속 뒤졌던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런 사진을 접했을 때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래서 세복세보가 이 사진을 보니까 느낌이 어때라고 저한테 물어봤으면, 어떤 어른이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표현상으로는 뭐, 너무 재밌어요. 막 너무 호기심이 가요. 다음 뒷장도 궁금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무서워요. 뭐 끔찍해요. 이렇게 표현은 나왔을 것 같아요. 제 표현이. 근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죽음이라는 교육이 또는 죽음이라는 게 뭔가가 이렇게 맞닥뜨려졌을 때 어른이라는 제3자 또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제3자가 나에게 그 감정을 물어봤을 때 입으로는 이게 끔찍하다고 나오지만 속에서는 끔찍하다는 것보다는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사실은 진솔한 초등학생의 감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초등학교 현장에 어떤 죽음이라는 뭐 코드, 키워드, 교육이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 받을 대단한 어떤 충격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에 노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그때 당시 초등학생 때 봤던 그 경험을 돌이켜 보건대 사실 그닥 뭐 큰 충격을 받거나 뭐 공포심에 뭐 혼란에 빠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왜 이제 뭐 국회의원이 됐든 시장이 됐든 교장 선생님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현장에 이 죽음 교육이 들어가는 거를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 그 사진 같은 거를 지금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른들에게 보여주더라도 사실은 어른들도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막 심장 떨려 하면서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끔찍하다고 생각하니까 초등학생들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 초등학교 현장에 죽음이라는 교육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어른들 반대하는 어른들을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나는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두려워할 거야 라는 심리 상태가 아니라 자기들도 이 죽음이라는 것에 아직도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어른인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이 죽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강사로 초등학교에 가봐도 우리가 그렇더라고. 뭐냐면은 명상 강사로 학교의 교육을 가봐도 학교 선생님이 이 명상에 대한 이해가 엄청 떨어지는 학교에 가면은 아무리 그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 시간을 할애해서 명상 교육을 해보세요라고 나한테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맞아. 명상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죽음 교육도 초등학교에 이 죽음 교육이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 찬성하고 필요성을 너무 느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정말 반대하는 사람들, 어, 정말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리고 어, 초등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은 학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 그들이 동의를 하고 그들이 필요성을 느껴야지만 학교 분위기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반대하는데 아이들만 그런 분위기로는 갈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라는 현장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언 정도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한국만 해도 또 초등학교 분위기가 완전 다를 텐데 한국도 저기 서울의 강남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과 저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랑 요즘 아이들이 뭐가 다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느꼈던 이해가 뭐가 있었냐면 왜 요즘은 초등학교 분위기를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는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나이, 직업 이런 거 다 조사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내기 전에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있는데 뭐 야 너는 할머니가 죽었어? 몇 살 때 돌아가셨어? 나는 외할머니 돌아가셨고 우리는 세 분 살아 계셔. 그러면 나는 외가 쪽은 다 죽었고 우리는 친가 쪽은 살아 있어. 이런 게 정말 자연스럽게 저는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친구들하고. 근데 요즘 초등학교는 부모님 직업이나 이런 거 조사를 안 하나? 그러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뭔가 이거 써오는 게 없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걸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기회 자체가 어떤 상실된 상태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은 또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강남 쪽을 생각해보고 서울 쪽을 생각해보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집에 오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집에 오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집에 오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길가에서 길고양이가 죽어서 썩어가지고 부패해서 냄새가 엄청 지독하게 나가지고 야 이거 뭐야 하고 친구들끼리 떠들고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죽었던 걸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비교적 정말 적은 세대가 저 서울에 있구나 초등학교에. 그리고 우리는 잠자리 같은 거 잡으면서 뛰어놀다가 내가 잠자리를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어도 이 죽음이라는 게 걔네들은 잠자리 잡으러 뛰어다니지 않으니까 바로 학원 가고 집에 오고 학원 가고 집에 오고 스마트폰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세대가 오히려 지금 세대는 아닐 수 있구나. 그러니까 머리는 엄청 똑똑한 초등학생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똑똑해가지고 뭐 학교 앞에 뭐 이런 거를 막 민원놓고 하는 거 이런 걸 엄청 잘하는 세대인데 죽음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컴퓨터 게임 정도로만 배운 세대인 것 같아서 이런 세대적 특성도 우리가 뭐 물론 너무나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겠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해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그 학부모에 대한 죽음 교육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득이 아니라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어른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막 좋아 이런 것보다도 이제 59분인데 9시까지 이제 1분 정도만 더 쓰면 이런 걸 뭐냐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 제 친구가 정말 이제 학교 선생님을 그만둬야 되냐 정말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고민하냐 들어봤더니 자기는 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게 너무나 좋은데 옆에 있는 양쪽 반 선생님들이 당신 반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시키라고 자꾸 항의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아이들을 떠들지 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시켜야 될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풀어놔야 될까? 이게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화롭게 잘 이렇게 조율을 잘 해보되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 때 양 옆에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왜 당신네 반 아이들은 그렇게 항상 떠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담임 선생님이 내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이 모습이 당신네들이 원하는 뭐, 학습 능률의 상승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연결지어서 학부모들과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옆반 선생님들한테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다. 너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그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들이 떠든다고 이렇게 막 지적이 들어왔을 때 뭐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떠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제를 하나 던져줬어요. 사랑에 대한 주제를 던져줬는데, 지금 우리 반 아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 방식은 나중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을 때 뭐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 친구 간의 교우 능력이라든지, 아니 대학교 갔을 때 토론 능력이라든지, 뭐 직장에 들어갔을 때 뭐 면접관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초등학교 때부터 기를 수 있는 거죠라고 연결을 너가 해주면 된다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라는 것도 엄청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자세히 보면은 아이들한테 원하는 그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니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그러면 이제 그 욕구와 이 죽음 교육에 부딪힐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면밀히 항상 파악해가지고 이 죽음 교육이 들어가면은 왜 아이들의 신체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훨씬 더 아이들과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죽음 교육을 하면 왜 국어, 영어, 수학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가는지를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초등학교 현장에 죽음 교육이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임경희 선생님 사회 공청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선생님들의 귀한 의견,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마 화면 안 켜시고 또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하실 말씀이 무척 많고 또 뭔가 고견을 들려주실 만한 어떤 지점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다만 좀 조심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에서 죽음교육 어떻게 할 거냐 실천 방법,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음, 오늘은 마지막 공청회니까 실천 방법에 더해서 이 총체적으로 네.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점에서 어떤 점이 또 문제가 있고 어떤 점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먼저 그럼 교수님 말씀 이어서 우리 공청회에서 문제가 되었다기보다 좀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금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저는 그 어린이를 놓치고 있는 지점이 많았다. 그냥 보통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사후세계가 있다. 그런데 누군가 죽어갈 때 병원 복도에서 먼저 죽은 사람이 부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어른에게 해당되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저는 좁은 의미의 죽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죽음 교육을 할 때 좀 더 큰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이 좀 아쉬웠고요. 이게 우리 뭔가 초점이 좀 흐려지는 부분이 있었다. 에, 그리고 좀 더 논의돼야 하는 지점은 우리가 이제 이 공청회가 의미 있었다는 지점. 그 지점은 뭐냐면 이렇게 함께 자유롭게 시민들이 어떠한 강제성도 띠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이야기의 장이 음, 어떤 무게를 좀 덜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게 무척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각계각층의 이제 참여자들이 여기 계신데, 인원수와 상관없이 그런 장이 열렸다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이런 장이 그냥 공청회로서 끝나지 않고, 음, 뭔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청회가 공청회를 위한 공청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공청회가 뭔가 의미 있으려면 실천의 장에서 뭔가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제 제안이고요. 여기 이현정 선생님께서 어린이 교육은 국가적인 제도, 부모 교육, 초등학교 교육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죽음 알림 주간이 있는 것처럼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서울시도 지자체별로 엘당 조례가 다 통과되지 않고 있는 구도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럼 제 견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어린이 죽음 교육에서 그 어린이 죽음 교육의 대상, 누가 죽음 교육을 해야 하느냐, 주체가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국가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부모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생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부모를 바라봐야 한다. 부모들의 생각이 없다고 보기 전에. 예,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받으면 어떻게 되고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필요성도 사실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모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 교육을 학교에서 부모에게 이런 교육을 할 테니까 와라. 그리고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한다면 안 오거든요. 왜냐면 학교 밖이 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굳이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더 크게 큰 맥락 안에서 우리 아이의 인생, 삶이 재해석되지 않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 대학 잘 가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 세태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다들 말씀해 주셨지만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요구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죽음 교육 해주세요, 학교에서. 교사들도 학교에서 이런 죽음 교육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모 교육과 교사 교육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국가가 나서서 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국가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그러한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먼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 공무원 교육원에서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림책으로 배운 삶과 죽음으로. 그런데 저마다 막 뭐 이런 게 문제고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장이 이제 지금 우리 같은 이렇게 작지만 이런 장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하느냐? 사실 국가가 해주면 제일 좋은데 국가가 거기까지 안 하고 있고 국가가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려면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도 있고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여기 김미자 선생님 들어와 계시는데 순천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고 전남도 의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이제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진 선생님이나 지영애 교수님께서 영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뭐 미국은 이렇게 하고 있다. 또는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순천에 줘서 전남도 의회에 줘서 의회가 움직이도록 해서 결국 예산은 학교가 의회 지자체로부터 또 받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 있는 내 부모 교육, 부모가 하고 교사가 하고 그러한 교사와 부모가 속해 있는 그 좀 더 큰 영역에서 이런 교육을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게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먼저 이런 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분,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함께. 근데 함께 내는 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마다 우리나라도 죽음 교육, 웰다잉, 그리고 뭐 전부 각자 따로 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웰다잉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죽음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의를 위한 교육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 돼야 되는데 운동하려고 하는 단체는 없다는 거죠. 그냥 강의만 하려고 해요. 리더 양성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운동이 펼쳐져야지 실천의 장이 마련된다. 그러려면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죽음교육이나 웰다잉 관련 기관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게 실천의 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천 방법, 어린이의 죽음 교육. 실천 방법은 절대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 저는 이건 확고한 제 신념이기도 해요. 오랜 세월 가르쳐 본 경험. 제가 가르치는 건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음 교육을 받은지도 몰라요. 죽음 교육 한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죽음이란 말도 안 해. 교육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날마다 그림책 읽어주는데 그 사이에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다루는 그림책 읽어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은 죽음 교육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는데 졸업하고 나면 그때 읽어준 죽음에 대한 그림책이 내 삶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교육. 그런데 문학적이고 예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르치려고 하는 교육은 조언과 충고가 있고 일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교육들은 어떤 의미도 생산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라면 이제 죽음 교육이라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말을 해서 아이들을 뭔가 교육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축소시킬 필요 없잖아요. 아이들의 큰 세계, 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데 죽음 교육할 거야.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교육도 성교육할 거야. 지금부터 이 폭력, 학교 폭력 교육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 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알아차리고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대안을 이야기해봐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대안은 그림책인데요. 그림책은 너무나 다양한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감동적이고 하물며 따뜻하고 울림이 있어요. 그 문학이고 예술이거든요. 한 중학생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가 강의하러 갔는데 선생님 너무 놀랍다. 그림책이 어떻게 한 번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오늘 이 2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걔만 그런 이야기 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한국교육학회에서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어떤 사례 발표를 했냐면 이제 우리 반 아이들한테 1년이 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제가 죽음 교육이라고 하고 읽어준 게 아니라 날마다 그림책을 읽어주는데 그 사이에 전쟁, 난민, 뭐 여러 가지 읽어줄 때 죽음이라는 책을 끼워서 그냥 읽어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만들게 했어요. 니네가 이 이야기에서 궁금한 거. 그래서 지네들이 만든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전체가 이야기하고 예, 그리고 그걸 글을 쓰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집에 가서. 친구, 다른 반 친구든, 가정이든, 할머니든 학교 안에 가둬두지 않고 밖에 가서 이야기해보게. 근데 하고 싶어져요. 그 책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교육받지 않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그런 장이 저에게는 제가 갖고 있는 안이에요. 더 좋은 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육, 죽음 교육의 한계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물론 학생들에 대한 죽음 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도덕 교과서에 가르치도록 교육 과정상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큰 주제고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자체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못 가르치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의 죽음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 네. 근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보는 건 나의 죽음이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죽음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뉴스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해하고, 나의 죽음을 불안해하고, 또, 나와 관련된 우리 엄마, 우리 삼촌, 내 친구, 이러한 너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상실과 애도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냥 나의 죽음, 성인의 나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그것도 실천의 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또 이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큰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 존중 그러면 보통 막 자살 예방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맥락 안에서 내가 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종의 이런 그런 그림책이 있어요. 작은 별이라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별로 돌아가는 아주 큰 이야기를 하는 그림책인데 그런 책들로 근데 그런 이야기는 내 말로는 강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내 말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야기성 안에서 이러한 죽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교육받는다는 그런 느낌 없이 마음이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하게 하고 나누는 장을 펼쳐주는 그 정도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린이가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자기 스스로 품었던 질문은 찾아보고 또 책도 읽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실천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 어, 선생님이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주라.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제일 쉬운 방법은 죽음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 한 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손잡고 죽음이 여기저기에 있는 그런 정원을 같이 거닐어 보는데 그 정원은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고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아이들이 품고 있는지 그 질문을 받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또 어떤 걸 더 알아보고 싶은지 그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한 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해요. 이건 32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 사고의 수준에서 아이들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그 지점이 어린이 죽음 교육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고 보냐면,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생명을 자살 예방 차원이 아니라 나라는 한 존재가 이 우주에서 어떤 생명의 의미를 갖는지, 그런 이야기. 근데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림책이 아주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의 장을 자살 예방이 아니라 큰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줘야 된다고 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품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왜 집에 가서도 이야기해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눈 이야기를 가족들하고 해보게 하고, 또 가족이 아닌 뭐 학원에 가서 뭐 친구하고도 할 수 있고, 다른 반 친구하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된다고 봐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려면 이야기가 필요한데, 그 이야기를 읽어주는 교육, 이야기를 통해서 스스로 알아차리는 교육이 실천의 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웰다잉 교육을 대한노인회가 하려고 강사를 양성한다고 신욱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교육에도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노인회와 관련해서 웰다잉 강사를 양성하는데, 그건 이제 어른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만들어준 교재로만 해라라는 단서가 있어요. 이게 그 국민의 세금 들여가지고 이러한 안으로 방향으로 할 수 있다 하고 열어둬야지, 우리가 만든 이걸로 해라, 이러한 교육은 정말 품격 떨어지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화면을 잠깐 공유해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림책이라는 게 뭔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죽고 싶지 않아,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세계적인 작가의 책인데, 이 이야기는 어린이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어른도 죽고 싶지 않잖아요. 어른의 두려움, 어른이 읽으면 어른의 이야기를 만나는 것. 이 그림책을 유치원생이 만나면 유치원생의 경험 안에서 해석이 되고, 이 그림책을 철학자가 만나면 철학자의 관점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얘가 죽고 싶지 않아서 표정 좀 보세요. 있잖아요. 나 죽기 싫어요. 어두운 게 싫거든요. 이거 어른들 이야기잖아요. 어두우면 이유를 대요. 근거. 어두우면 책도 못 보고 앞이 안 보여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구나.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구나. 그런데 어두우면 그 이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꿈도 꿀 수 있어. 하늘이 깜깜해야 별도 잘 보인단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강사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너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니? 그런데 오늘 너는요. 그런 데가 생략된 거야. 눈을 뜰 수도 있고 불을 켤 수도 있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거야. 그럼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어떻게 색깔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죽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그림책의 특성은 그 모든 연령대가 다 자기만의 재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사유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엄마, 하지만 죽는 게 싫어요. 추운 게 싫거든요. 저도 추운 게 싫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공감됐어요. 추우면 몸이 덜덜 떨리고 코끝이 시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또 뭐라고 하나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추운 날에는 그 이면을 생각하게. 창문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코트 입고 장갑 끼고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들며 놀 수도 있지. 그럼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야, 죽음은 현실인데 뭔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좀 더 큰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어른도 마찬가지죠. 죽음 앞에서는 다 어린이잖아요. 오늘 너는 이렇게 살아있잖니. 오늘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따뜻한 코코아를 마실 수 있고 내 품에 푹 안길 수 있지. 앞으로 오랫동안 그럴 거야. 그래도 얘는 계속 불안해요. 네, 그래도 엄마 죽는 건 싫어요.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요. 혼자는 너무 외로워요. 근거를 항상 대는 거예요, 아이가. 이러면서, 근거 대면서 하는 이 이야기에 아주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혼자 있으면 눈 감고 바람 소리 들을 수 있지. 너의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만들 수가 있지. 그런데 오늘 너는 이렇게 살아있잖니. 같이 뛰어보자. 심장이 쿵쾅거리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거야. 엄마, 그렇지만 죽는 거 정말 싫어요. 계속 싫다고 그래요. 그건 너무너무너무너무 크잖아요. 거기서 길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그래요. 그렇구나. 여기에서 엄마는 교사일 수도 있고 교육자일 수도 있어요. 예, 국가도 이런 태도로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도 엄청 커. 어디든 마음대로 다니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그런데 오늘 너는 이렇게 살아있잖니. 내 손을 꼭 잡고 꽃과 개미를 보기도 하고 주머니에 알밤을 잔뜩 넣고 정원에 머물 수도 있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거야. 엄마, 그래도 죽는 거 정말 정말 싫어요. 그건 너무너무 길고 긴 건 지루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이 텍스트에서, 그건 애들 이야기야 라고 하실 분 계실까요? 그렇구나. 그런데 지루할 때도 할 게 참 많아. 책이 있거나 음악 듣거나 누군가의 말을 걸 수도 있지.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있어.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거야. 그런데 있잖아. 오늘 너는 이렇게 살아있잖니. 나랑 게임도 하고 고양이도 안아주고 목욕하거나 사과 파이를 만들면서 말이야.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거야. 그래요, 엄마. 그래도 난 진짜로 죽고 싶지 않다고요. 죽는 건 끔찍하니까요. 됐죠? 응.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대화가 없어요. 돌아선 거죠. 어떻게 대화가 이어졌을까요? 그래, 참 힘든 일이지. 나도 죽는 게 엄청나게 싫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게? 오늘은 그런 생각 대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생각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다 어떤 생각하면 좋을지 다 나눠보는 거예요. 이럴 때 나는 살아있어. 너를 사랑해.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예, 이렇게 끝나는 책이에요. 이게 그림책이에요. 어, 근데 이러한 접근을 우리,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수나 철학자나 인문학자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이야기성이 갖는 힘이고 그림책이 갖는 힘이에요. 근데 이 책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다 이야기를 저마다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림책으로 이야기의 장을 펼쳐주는 수많은 걸어다니는 1인 플랫폼들이 많아져야 이런 실천의 장이 좀 펼쳐질 수 있다. 그 1인 플랫폼 누구냐? 어른 개인이 1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부모, 교사. 나는 아이 없어도 내가 1인 플랫폼이 될 수 있죠. 이런 그림책 갖고 가서 읽어주고 이야기장 펼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한 질문 두세 개만 던져도 너무나 훌륭해요.
현실적으로 저는 죽음 교육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 때는 무슨 책, 그림책 2권, 2학년 때는 무슨 책. 그래서 6개년에 걸쳐서 죽음 교육이 초등교육에서 완성될 수 있는 어떤 책들이 이제 어떤 1, 2학년에서 읽을 책 뭐 몇 권 해서 그런 6학년까지 졸업하면 어느 정도 어린이 죽음 교육은 기본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제안하고 싶고, 그림책 할 때,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제가 아이들한테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어법에 맞지 않지만 선생님은 정말 너희들을 죽음에 대한 이런 그림책 그림책을 읽어줄 때마다 정말 너희들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어른들의 기운은 정말, 어, 아무 의미 없을 정도로 아이들은 놀라운 사유를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 연수 기관에 30차시 연수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목소리. 이제 저만, 이제 좋은 방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림책은. 저는 오늘 여기까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김미자 선생님이 화면을 켜셔서 김미자 선생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고 싶네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김미자입니다. 역시 그림책의 힘, 그림책으로 자연스럽게 가르친다는 느낌을 안 주고 질문을 던져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정말 실감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이제 쭉 이 공청회를 듣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죽음에 관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서 공청회 같은 거를 뭐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는 죽음 교육을 반대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반대를 언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봤는가. 언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찾아가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거 제정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 한국 정서상 이제 출발이다. 무조건 반대한다, 반대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순천시 조례가 갑자기 제정이 되면서 전국 현황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75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만 해서 21군데가 있네요. 그래서 거의 전 구청이 다 제정이 됐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조례들이 그냥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구절이 돼 있으니까 그게 강제성이 없고 의무사항을 지자체장한테 안 주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 법적으로 실적을 내놔라. 뭘 했냐. 이렇게 거기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조항들을 의무사항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된다.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가장 쉽게 가는 일은 그 우리 시의원 한 사람의 생각이 그분한테 제가 요즘 자네 뭐 해? 할 때 그림책으로 이게 좋은 죽음을 위한 운동도 펼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죽음에 관한 그걸 보고 타시군 조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 시에 접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할 일은 가장 국가적으로 책임을 지우려면 그래서 임경희 선생님을 통해서 외국 사례, 영국 분하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영국의 법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갖고 와서 타 국가는 이렇게 한다. 우리보다 못한 뭐 우리보다 좀 후진국인 나라에서도 하더라. 이렇게 비교 데이터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침 국회의원이신데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 자료를 얻어서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화면을 제가 켠 이유는 이 공식적으로 우리 지금 그 지영애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법이라든지 대만 법이라든지 이런 좀 선진국 법을
조례는 시군 조례니까 크게 움직이려면 국가적인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웰다잉 교육을 받은 지가 7월 31일이면 딱 1년이 돼요. 그래서 1주년 기념 행사를 할 건데 그동안 죽음 하면서 피부로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가족 중에 한 분이 지금 서서히 1년 이내에 죽음의 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죽음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일이 될 때 이게 이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런 사례 중심, 이야기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면 좋겠구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들 참 많이 주셨군요. 해외 사례는 이미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또 그쪽 자료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워낙 방대한 주제라서요. 근처 일본도 있고 대만 사례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간 국가의 사례가 반드시 좋은 사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 죽음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 공청회에서 한 가지 한 번도 의문이 제시되지 않은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 교육하면 학교에서의 교육 또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학교 교육 혹은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조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한 분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 의문부터 한번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간 사례가 반드시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영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프랑스 같은 데서의 그 자료는 갖고 있는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청회를 시간이 없어 아무래도 뭐 저희들의 입장은 오늘 설명할 그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쭉 공청회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다 다르다. 따라서 어린아이들도 다르다. 그 어린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어떤 민감성, 반응, 감정적 반응, 지적 이해, 그리고 지적인 수용도 그것이 모두 다르다는 것. 이것을 큰 원칙으로 본다면 죽음 교육의 하나의 방법론적인 어떤 원칙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 교육을 하나의 큰 지식의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아이들에게 감명 깊은 스토리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감명 깊겠느냐?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기호와 능력과 그야말로 그 세계관과 이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다 흡수할 것이냐는 오직 유일한 그 방법은 죽음 교육을 지식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거기서 이제 죽음 교육의 방법, 죽음 교육의 내용, 그다음에 죽음 교육이 국가 주도,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질 것이냐, 또 가정, 또 마을 단위의 그 자치, 또 심지어는 사설 학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냐, 우리가 조금 지평을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평을 넓혀서 볼 수 있는 한 계기는 어린아이들은 다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영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서 반드시 쉽게 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또 일본이라고 같은 동아시아 국가지만 일본에서 성공했던 케이스가 한국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그림책도 굉장히 중요한 매체지만 그림책이 시각장애자한테 유효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세계의 다양성과 어린아이의 다양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제일 그 중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에 걸쳐 공청회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원칙적인 문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크게 가졌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고요. 꼭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3분 내로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죽음 교육이 지식의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지식의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죽음 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환경과 이것의 다양성을 만들어야만 가장 많은, 최대한 많은 우리 초등생들, 어린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개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각자 각각의 어린아이가 다르니까. 예. 다르니까 넓은 이렇게 죽음 교육의 어떤 그런 죽음 교육을 가능한 머티리얼을 이렇게 자료를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수집을 해서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자기에게 와 닿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조 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임경희 대표님 가르치러 들지 말라. 그야말로 정말 그만큼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진리가 없습니다. 예, 가르치려 들면 생각을 덮어 씌우는 거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니까 대신 죽음 교육의 자료와 내용과 그야말로 무신론부터 사후생까지 다양하게 스펙트럼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마치 상품을 파는 커다란 백화점처럼 열어놓고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서 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선택의 그 폭을 가능한 한 넓혀놓고 지식의 시장을 크게 열어놓으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러 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와서 왜? 그들의 발전 수준은 다 다를 것이거든요.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다 다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미 4, 5생이랄까 영적인 문제를 곧바로 얘기도 알아듣고 어떤 아이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할 아이들이 있을 거거든요. 각자 아이들의 취향과 또 능력, 또 어떤 아이들은 시각적인 자극보다는 청각적인 자극에 더 민감한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죽음과 관련된 아마 음악의 매체가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영국의 경우를 보면은 유치원 때는 그림책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학년이 올라가면 연극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매 학기 연극하고 그 주제를 놓고 만일 죽음 교육이 이러한 매체를 또 사용한다면 연극 속에서 자기가 죽어보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이랬을 때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그 액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자각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생을 두고 잊혀지지 않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행동을 통해서 세계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인지하는 학생들에게 또 하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다른 정도의 민감성을 갖고 그림책, 음악, 연극, 드라마, 영화, 아니메, 웹툰,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다양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그 특이한 학생들의 특이성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매체를 적용시키고 그렇게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교육 상황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좀 한국에서 수입해도 굉장히 좋은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자 선생님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한 같은 맥락의 대답입니다. 다양성을 확보하면 깊이 있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좀 죽음 교육에 노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조명진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인 개별화, 죽음의 개별화,
특성화도 매개 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요, 선생님, 모두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은 영국의 상황이고, 예를 들어 장애인 인식 개선이 우리나라가 지금 의무화 됐어요.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은 학교에서 연극을 가져가서 해요. 근데 우리는 법제적으로 그런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례, 애국 법이 꼭 우리나라에 맞지 않더라도 우선 그거라도 갖고 와서 기본을 깔아줘야만이 뭔가 거기서 변화를 추구하고 개별화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는 좀 급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공청회가 한국에 예, 예, 그 필요했던 생각도 것 같아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의 교육 문화, 교육 방법, 학교의 상황하고는 괴리가 많이 있는 말씀 제가 드렸거든요. 예. 이런 죽음 교육의 그 시도가 어쩌면 거꾸로 한국 초등학교에서의 죽음 교육 방식, 전반적인 교육 방식, 교육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죽음 교육했을 때 그것을 학교의 테두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지평을 열어서 가정에서 또 마을에서 각시 부모님들끼리 협력을 한다면 어떤 자치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또는 아마 죽음 교육이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사설학원도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한 비학교의 영역에서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나 포맷이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국가 전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이 움직이려면 어떤 사람들의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학교 바깥으로 나오면은 다양한 선택안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비즈니스와 관련되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죽음교육 콘텐츠가 개발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죽음교육을 학교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가정이나 마을 자치단체나 또는 학원이나 이런 테두리에서 생각해 보시길 권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의 지자체 주도의 학교 주도의 죽음교육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와 학교 제도가 죽음 담론을 말을 해야 죽음에 대한 터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학교 교육에서의 죽음 교육은 이것이 커다란 틀이 먼저 깨져야 커다란 발걸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죽음 교육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율이 우리가 보통 뭐 사교육이라고 하죠. 반드시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교육은 학원 교육이 아닙니다. 학교 바깥의 모든 교육을 사교육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 것인데, 그 사교육의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죽음 교육의 70% 이상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이 맞춰지면서 동시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신 그 한국의 상황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 바깥에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하면 그것이 국가체제, 국가교육체제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보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고, 또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주최하신 어떤 박사님이나 교수님께서 어떤 성과나 또는 과정이,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죽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교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주관하셔서 뭔가 이렇게 저희 국내에 있는 강사님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던져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나요? 일단 행동이 필요하겠죠. 어떤 죽음 교육 준비를 하는 실무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그동안에 강의를 듣고 참여를 하면서
내심 이제 염려스럽고, 아까 우리 임경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위한 공청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진영희 교수님과 우리 조명진 스태프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 곳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죽음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정리되는 또는 그런 과정들을 주도해서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만의 어떤 그 의회라든가 뭐 국회에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교류 중이고 뭐 발제 자체는 하려고 하지만 그게 되질 않고 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각자의 진짜 파티를 하고 있는 느낌,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또 어디 연구회는 연구회대로, 어디 뭐 또 실천단체 실천단체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어떤 그 좀 뭐 그 틀을 다시 잡을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책으로 인한 어떤 그 전달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져서 사회적으로 학교 밖에서 만들어진다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그런 목소리가 좀 커져서, 그렇게 발제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좀 더 현실성 있고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죽음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그게 이렇게 그분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림책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눈에 보여지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실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제 실천하려면 결국 실천위원회가 하나 형성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5명 정도의 방향성을 또 제시하고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갖고, 이런 온라인이 아니고 실제로 모여서 하나의 큰 방향을 정하고, 그 밑에 하나 3개 정도의 기능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팀이죠. 현재 콘텐츠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내용 플러스 매체가 될 텐데, 근데 이 콘텐츠 개발은 콘텐츠를 갖다가 채울 일종의 그 기초 연구가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팀은 제가 보기에 기초 연구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콘텐츠 개발이 돼야 되고, 그 콘텐츠 개발에 따라서 그것을 교육시킬 현장 실무 교육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각자 원하는 이 과정에 원하는 분들은 이 3개 기능팀에 어디에 속해서 자기가 볼런티어 할 것인가 정하고, 아마 전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해야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소수의 사람들이 위해서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아마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겁니다. 아까 그 사교육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는데, 공교육 중심으로가 아닌 사교육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큰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공교육 중심으로 되었던 나라들의 사례를 잘 보면은 알맹이가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임팩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도 모든 사람이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식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해외 중교육의 자료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것은 공공교육 자체의 전제 조건이 모든 사람의 기분과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의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깊이 충격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인생을 충격적으로 깊이 바꾸는 사람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융통성이 생기고 수없이 많은 중교육의 자료들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거의 2시간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서 매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 대표님 특히 우리 끝맺으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사실 국내에서 이러한 시도가 진작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교육이나 죽음에 관련된 기관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신념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일로만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겁지 않게 이야기하는 운동을 벌여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후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물려주면 좋겠다. 그런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저희 밴드의 회원이 1,800분이 넘으세요. 근데 모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장을 펼쳐드리는 거예요. 그 장의 공통점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하나, 우리는 뭘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 일은 첫 번째는 어쨌든 교사를 위한 죽음 교육 연수를 온라인에 30차씩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역 교육청에도 홍보해서 교사들이 그런 장을 경험해 보면 저는 모든 교육 안에서, 모든 교과 안에서, 생활지도 안에서 교사들의 마음에 스며든 어떤 한마디도 굉장히 중요한 죽음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정해서 40분 단위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 말고, 그것은 곧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랑 맥을 같이 하기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교육은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건데, 지금 보기에는 별 어떤,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을 수 있겠지만, 먼 훗날 돌이켜 봤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의미 있는 실천의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아직 미루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는데, 지금 하나는 그런 마을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지금의 세대들이 이 어딘가에 모여서 이런 이야기, 삶과 죽음을 나누는 이야기의 장,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이제 합천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수원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과제를 안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일정이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교육청 부분은, 제가 늘 제안을 하는 방법으로 실천을 해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라고, 그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하라고 국회가 의결을 했어요. 7월 초에. 그래서 그 장에서 우리가 그 아주 바람직한 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어진 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를 먼저
궁리해보고 모색하고 탐색하는 것이 실천가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자살 예방 교육을 꼭 하라고 어떻게 했는지 보고 하라고 국회가 의결했기 때문에 그 장을 좀 더 활용해서 그 안에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펼쳐 가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밴드, 그대한 밴드 안에서 일단 그 교육을 준비하는 어떤 안을 지금 수료하신 리더들이 한 150명이 넘는데 그분들과 함께 학교에 제안하고 교육청에 제안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를테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림책을 읽고 질문하고 토론할 수도 있고, 그림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고, 그림책을 읽고 연극할 수 있고, 그림책을 읽고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림책이란 매체를 통해서 뭔가 자연스럽게 교육이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진짜 교육. 그래서 그러한 실천을 해야겠다. 오늘 하나 과제를 안게 됐는데 저는 그냥 큰 뭔가를 하기보다 제 앞에 놓여진 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도록 하겠고 뭔가 이런 게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라는 말을 하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되는 그 사회, 그 국가, 그 가정, 그러한 곳에 미리 가보는 정도로 저는 실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공청회 바쁜 시간 중에도 함께 해주신 많은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마음 깊이 음, 감사하고 특히 우리 국내에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지영애 교수님과 조명재 선생님과 이렇게 좋은 연결이 돼서 이런 시도를 해봤다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우리의 공청회가 우리 죽음 교육의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이 뭘 할 것인가 각자 어떤 질문을 품는 좋은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특히 어떤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진 않았지만,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채팅창에 대한 대답, 그리고 또 기획하시고 또 저희가 주영희 교수님과 조명진 선생님이 함께 얘기도 종종 나누는데 조명진 선생님의 그런 지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임 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KDC에서 이제 앞으로 더 할 일들을 이런 것들이 또 토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번 8월 한 달 또 방학 동안 쉬고 가을에 또 어쩌면은 저희들이 또 비슷한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는 또 모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또 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왔군요.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시 뵙기를 또 희망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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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